나는 솔로 30일 기가 끝난 뒤 시청자들을 가장 크게 흔든 반전은 최종 선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방송이 끝난 뒤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갈 때만 해도 누군가는 비난을 받았고 누군가는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이 공개되고 리액션 영상이 올라오고 출연자들의 후속 입장문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경수의 글은 이상할 정도로 담백했습니다. 반대로 더 분명한 해명이 필요했던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방송에서 우리가 본 경수는 진짜 경수였을까? 아니면 제작진이 보여주고 싶었던 경수였을까? 이 의문이 커지는 순간 나는 솔로 30일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프로그램의 후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태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수의 선택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이 흔들린 것처럼 보였고 영숙과 순자 사이에서 확신 없이 움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정황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가 정말 갈팡질팡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상처 주기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오해를 샀던 것은 아닐까. 그의 말이 부족했던 것이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하나둘 쌓이면서 경수를 향한 차가운 시선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경수를 갑자기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야 경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를 봅니다. 특히 논란이 지나간 뒤에는 더 그렇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판단을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뒤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출연자들의 라이브 방송과 입장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누가 억울함을 말하는지보다 누가 자신을 돌아보는지를 본 것입니다. 경수의 글이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편집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고 길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출연자를 탓하지도 않았고 제작진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방송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태도가 오히려 긴 해명보다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경수의 글은 그래서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청자들이 글을 다시 보게 만든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 더 큰 울림을 남긴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순자의 실제 이름을 부른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많은 시청자들이 울컥했다고 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단순히 로맨틱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방송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순자와 경수는 삼각관계의 주인공이었고 논란의 중심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응원의 대상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순자라는 캐릭터도 사라지고 경수라는 캐릭터도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다나와 상준이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강했던 이유는 바로 그 현실감 때문입니다. 방송 내내 시청자들은 출연자들을 캐릭터처럼 소비했습니다. 누가 빌런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끊임없이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름 하나가 그 프레임을 무너뜨렸습니다. 갑자기 순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 들렸고, 갑자기 경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면을 예능의 결말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는 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트루먼쇼를 떠올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트루먼쇼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트장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나는 솔로 30일기의 마지막 감정도 비슷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온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편집된 예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아갈 두 사람의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은 화려한 이벤트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 하나가 몇 달 동안 이어진 논란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청자들은 순자와 경수를 응원하면서 동시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을까요? 단순한 연애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감정이 커질 이유는 없습니다.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순자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에게 강하게 감정이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흔들리고 참고 있는 사람에게 더 깊게 반응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특정 장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에 여러 사람이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분위기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대부분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대놓고 공격한 것도 아니고 직접 욕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분명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것인지, 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내 착각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 예민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 피해의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결국 가장 힘든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순자에게 강하게 공감했습니다. 순자가 특별히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모임에서든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분위기는 이상한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참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연애 프로그램의 논란을 넘어 인간관계의 논란으로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 이후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사실 시청자들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방송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감정이 꼬일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입장만 앞세우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사과보다 해명이 많았다. 공감보다 자기 방어가 먼저였다. 상대의 상처보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가 더 중요해 보였다. 이것이 분노를 키운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출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수했다면 인정하고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경수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도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수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모습만 놓고 보면 답답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확실하게 말하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것이 악의 때문이 아니라 성향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누군가를 쉽게 밀어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싫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상대를 상처 주기 싫어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오해를 받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현실에도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늦는 것이 아니라 말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 다칠까봐 늦어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런 성향이 방송에서는 우유부단함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짧은 편집 안에서는 배려와 회피가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 경수는 오해를 받았고, 방송이 끝난 뒤에야 그의 태도가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그런 경수의 성향을 이해했던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만약 순자가 경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애는 완벽한 사람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수에게는 말이 부족했고 순자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거창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대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나는 솔로 30일 기가 보여준 것은 결국 선택보다 태도였습니다. 누구를 선택했는가 보다 논란 뒤에 어떤 얼굴을 보였는가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방송은 수많은 갈등을 만들었고 시청자들은 그 갈등 속에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의외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믿어준 사람, 끝까지 버틴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진심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반응을 보면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가 잘못했는지만 따지는 댓글보다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분노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응원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순자와 경수를 통해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인간관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한 말보다 자신이 보여준 태도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경수의 긴 글보다 마지막 한 줄을 더 오래 기억하는지도 모릅니다. 해명보다 강한 것은 때로 인정입니다. 변명보다 오래 남는 것은 때로 침묵 속의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방송 속 이름보다 더 진하게 남는 것은 현실의 이름입니다. 순자가 아니라 다나로 불린 순간, 경수가 아니라 상준이라는 사람이 보인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이 이야기가 예능 속 삼각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솔로 30일 기의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아쉬움을 말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결론은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가 어떤 태도로 남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경수는 다시 평가받았고 순자는 더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방송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분노는 이제 두 사람을 향한 조용한 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벌주고 싶다는 마음보다 상처받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번 시즌이 남긴 가장 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결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많은 오해와 편집과 논란이 있어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진심이라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제작진의 편집이 만든 착시입니다. 연애 프로그램은 실제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긴 대화는 몇 분으로 줄어들고 복잡한 감정은 한 장면으로 압축됩니다. 누가 망설였는지,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는 편집의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 경수는 망설이는 사람처럼 보였고
순자는 혼자 마음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송 후 공개된 말과 태도를 함께 놓고 보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경수의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부족함을 악의로만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약해집니다. 순자의 상처도 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송이라는 틀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버틴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이 처음부터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송 직후에는 감정이 뜨거웠습니다. 누군가는 경수를 답답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순자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출연자들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커졌습니다. 왜 한 사람의 마음은 쉽게 의심받고, 왜 조용히 견딘 사람은 늦게야 이해받는가? 왜 사과보다 해명이 먼저 나오고, 왜 상처받은 사람의 감정보다 보는 사람의 이미지가 더 크게 다뤄지는가? 이 질문들이 나는 솔로 30일 길을 오래 회자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가 남긴 핵심은 누가 더 완벽했는지가 아닙니다. 순자도 완벽한 사람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고 경수도 완벽한 남자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흔들렸고, 오해받았고, 상처받았고, 늦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바로 그 지점을 붙잡았습니다. 방송에서 가장 강한 장면은 큰 소리로 자기 억울함을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 조용히 상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세트장을 떠나 현실로 걸어 나갔듯이 이제 시청자들도 두 사람을 방송 안에 가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가 빌런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만 따지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나와 상준이 방송의 장면이 아니라 현실의 시간 속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남은 진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큰 해명은 말이 아니라 태도였고, 가장 강한 반전은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감동은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진짜 이름으로 불러준 그 짧은 순간에 있었습니다.